네, 꼬닥꼬닥 제주의 역사 속으로 오늘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자, 설렘 가득한 12월인데 진실 씨는 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아니 뭐 겨울에는 뜨끈한 장판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는 게 행복이죠. 누워서 TV 보기? 네. 아, 딱 좋은데 뭔가 좀 빠졌네요. 빠졌어요? 응.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 어우, 뭐야? 짜잔! 예. 맞아. 역시 겨울에는 손끝이 노랗도록 맞아요. 까먹어야죠. 이게 많이 먹다 보면 진짜 손끝이 노래지잖아요. 네. 좀 그 정도까지 먹거든요. 진짜요?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도 함께 감귤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감귤을 연구하고 있는 양철준 연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감귤박물관에서 감귤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제가 이걸 딱 꺼낸 걸 보니까 아시겠죠? 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맛을 보지 않고 이야기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하나씩 편하게 드시면서 네, 이야기 나눠볼까? 고맙습니다. 이게 또 제주 도민과 아닌 걸 까는 방법을 알잖아요. 제주 도민이고. 제주도민 2. 네. 근데 관광객들은 이렇게 까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가서 드시더라고요. 응. 근데 제주 도민들은 이렇게 딱 3등분해서 딱 까서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나눠주잖아요.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이렇게. 근데 뭐 그 껍질째 뭐 3등분해서 까든가 네. 그냥 뭐 조금씩 까든가 어. 맛은 똑같아요. 달아요. 맞죠? 와. 아니 작년보다 올해 귤이 훨씬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네. 무덥고 또 비도 성숙기에 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산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뭐 평년보다는 조금 맛이 좀 신맛이 덜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작진이 또 귤을 잘 구해왔네. 맛있는 걸로. 네.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럼 이거. 원래 이 시기가 가장 맛있을 때인가요? 그렇죠. 12월이 귤은 가장 맛있죠.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2월 첫날. 바로 감귤데이라는 날입니다. 아. 예, 감귤데이 12월 1일로 정한 이유가 당도 아시죠? 당도. 네.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12브릭스. 12브릭스의 산함량이 1% 이하인 감귤을 만들고자 하는 그 농가들의 의지가 담겨가지고 그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2월에 1등 과일이다. 어. 근데 맞습니까? 이건 아닙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와. 뭔가 이 말이 더 신빙성이 강해요. 근데 농부의 의지 12브릭스면 사실은 귤은 네. 10브릭스만 나와도 맛있는 귤이다라고 하는데 12브릭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농민의 의지가 좀 이제 전 국민한테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귤 하면 또 제주잖아요. 제주를 감귤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예전에 네. 제주에 산다고 하면 다 물어봐요. 감귤 농사짓냐? 맞아. 다 짓는 줄 알아요. 과수원이 다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거 같긴.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제주가 이제 감귤국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제주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감귤을 이제 재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0여 년 정도 전에 탐나국이었죠. 당시에는 탐나국이었을 때 이제 백제에 있는 문주방이라는 임금님께 감귤을 외교 선물로 저희들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적 선물로 이제 진상했던 기록이 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감귤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주도의 특산물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0년 정도 좀 지나서는 이제 고려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감귤을 해마다 이제 중앙으로 보내는 감귤의 양을 일정 양을 이제 늘려서 잡아라라는 기록이 명기가 됩니다. 거기는 감귤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니까 적어도 한 1500년 정도 전후에는 우리 제주에서 이제 감귤이 재배되지는 않았을까 약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 속 감귤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감귤과 감귤은 같은 종이에요? 다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감귤은
많이 이제 품종 개량이 된 것들이에요. 재래귤들을 보면은 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유자라든가 동정귤, 뭐 진귤, 당유자, 청귤, 병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재래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재래귤은 지금 먹는 귤하고는 다르게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당도도 아주 낮고 또 사실 산도 굉장히 신맛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에 와서는 이런 감귤들이 또 개량이 돼가지고 당도도 아주 높은 그런 품종들이 나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재래귤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편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 감귤 조선 시대에는 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어요? 감귤을 조선 시대에 흔하게 먹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드신 분들은 모두 왕족 아니면 사대부셨을 겁니다. 예, 그만큼 감귤이라는 게 귀한 과일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감귤이 이제 겨울철에 백기를 타고 이제 한양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임금님이 받아서 신하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왕실 제사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외교용으로 사신들이 왔을 때 접대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과일이었나요? 이제 종묘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왕실에서 왕실의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제 천신제를 지내는데 해마다 매월 각지에서 맞춰지는 그 특산물들을 이제 제수로 올리게 돼요. 근데 왕실 제사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또 유교 성리학이지 않습니까? 조선 자체가 또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점은 이제 왕실 제사다. 왕실 제사에 올릴 만한 제수로서 말 그대로 감귤을 꼭 집어갖고 이거는 왕실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니까 상당히 귀하게 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기록으로도 특별하게 뭐 대중들이 먹었다라든지 뭐 이거를 뭐 많이 생산이 돼서 뭐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서 이 귤이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귤을 주제로 그 과거 시험도 펼쳤다고 해요. 귤을 주제로? 네. 네, 지금으로 치면 관료를 뽑는 시험이 당시에는 행정고시, 지금으로는 행정고시잖아요. 감귤 특별 행정고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서 합격하면 제주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박한 생각이네요. 사실 그 제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감귤을 재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뭐 전라도, 경상도 또 남해안 지역까지 그 감귤을 재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제주는 사실 따뜻하잖아요, 기후가. 근데 육지부에서 감귤을 재배하다가 뭐 실패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아주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주에서도 아주 추운 겨울 영하로 한 2, 3일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고사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육지부에서 재배가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했을 법한데 정말 많이 성공을 못한 거구나. 네. 중앙 정부에서 이제 쓰려고 하니 매해 이제 들어가는 너무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말 그대로 아까 연구사님 말씀하셨듯이 내륙에 감귤 묘목을 이식해 와갖고 식재 시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제주 도정에서 움직였던 게 관영 과원 숫자 자체를 도 안에서 늘리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말 그대로 제주도 내에 과원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때가 조선 시대잖아요. 네. 지금도 감귤 포장하다가 조금만 이제 실수하면 물러지기도 하고 네. 가다가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 택배라고 해야 되나요? 택배를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포장 기술, 뭐 저장 기술, 유통 기술 다 네.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상을 통해서 이제 매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일이잖아요. 탐라순역도의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감귤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상됐는지 한번 지금 설명을 나오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감귤 봉진. 예. 네. 여기 이 그림은 지금 중앙 먼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앙에 되게 보시면 한 1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목판을 망치질을 막 해서 이제 감귤을 담을 포장 상자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박스 제작. 네, 박스 제작. 박스가 있어야 보낼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남자들 오른편에는 제가 저 식물의 이름을 고증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뭐 어떤 분은 파초 잎일 것 같다, 뭐 어떤 분은 뭐 다른 거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고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커다란 나뭇잎들이 이제 산적해서 이제 쌓여져 있는데 그거는 감귤을 싸기 위한 소포장 도구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뒤로 보시면은 이제 안악들이 보입니다. 한 20~30명이 줄지어 갖고 감귤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류별로, 크기별로 혹시 뭐 상품과 뭐 비상품과 나누듯이 흠결이 있는 게 같이 올라가게 되면 또 부패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성과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맨 좌측 끝에 제주 목사가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부하 직원들이 올해 바칠 감귤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원희각인가 보네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글이 막 적혀 있는데 숫자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저 한자들인데요. 이제 9월부터 이제 매해 올리는 감귤의 품종과 그 수량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 보실 게 저희가 생과만 보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생과뿐만이 아니고 진상품 중에는 감귤 껍질, 지금 보시면 이 껍질 보이세요? 이 껍질을 잘 말려서 약재로서 중앙으로 상당량을 올렸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가 저기 청피. 네, 청피 30근 이렇게 쓰였습니다. 진피 48근. 네. 나머지는 감귤 뭐 종류별로 해가지고 몇 개를 보냈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걸 지금 적어놓은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귤림풍악이라고 또 탐나 술력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귤밭에서 풍악을 울리는 모습을 그린 건데, 그럼 조선 시대의 제주에 본격적으로 과원이 조성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제주도 그 제주성 안에 동서남북으로 4개의 그 과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그 중과원, 열과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그리고 후에는 또 뭐 지역별로 해가지고 총 41개까지 과원이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게 어쨌든 그 왕에게 보낼 감귤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중앙에서 또 관리하는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시까지 하면서 이제 관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혹시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귤이 많이 나왔냐 뭐 이런 건 기록이 없어요? 제주 삼연도라는 지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데이터로는 제주성 말 그대로 목사가 기거하는 성 근방이 제일 일단 빈도수가 많았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제주의 과원을 지키던 사람들의 모습이 또 이야기 제주사 영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나 원참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귤 다 수확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왜군이 쳐들어오나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귤들을 지켜야 하다니. 또 귤이 하나라도 없어지냐 떨어지는 날에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잖아. 아휴 참말로. 그러게 말이야. 비바람이라도 치는 날엔 아휴, 왜군하고 싸우다 죽으면 명예라도 있지. 이건 원.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떨어질까 조마조마해야 하니. 아휴. 가만. 가만. 어디 까마귀가 숨어 있나? 에휴, 귤이 까마귀 밥이 되어도 우리 책임이니. 아니 언제 한번 마음 편히 눈을 붙일 수 있나 앉아 있길러나. 에이 참말로. 가세요. 에휴. 아니 까마귀가 귤 먹어요?
글쎄요, 저 당시에 까치는 없었죠, 제주에. 까치는 귤을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까마귀 때문에 떨어진 그니까. 귤이 있다고 해서 또 벌을 준다는 게 말이 안 주는 되는 게 것 말이 같아요. 되나, 진짜? 네, 사람이 이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과원 안의 이야기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어느 시골 누구 할머니 댁에 무슨 진귤나무가 있는데 막 이런 보고가 들어가면 이제 관아에서 이제 관리가 그쪽으로 가서 여름철에 이 감귤이 수량이 몇 개니까 이거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대금을 잘 치러라 명령을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서 중간에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일단 민중들한테 돌아가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고통의 열매였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들에게는. 아니 왜 그 감귤나무 비싼 거 왜 가져와가지고 왜 더 고통받느냐고요. 그래서 이 감귤 진상으로 인해서 네. 고통받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아유, 야 착해. 예? 아이, 귤이 자락자락 잘도 열려신 게. 아이고, 개매 잘도 열렸수다야. 영은디, 영 자락자락 열리면 뭘 할까? 귤 하나에 벌이 하나인데. 마수다. 아이고. 이 과원은 올해 수확량이 아주 좋겠구만. 이리 오너라. 오셨습니까요? 귤조사 나왔네. 아, 예. 보아하니 자네 과원의 귤이 아주 잘 열렸구만. 어디 감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 한번 볼까? 관원은 아직 채 익지도 않은 감귤에 표시를 해가며 감귤 열매수를 저렇게 정확하게 세어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해둡니다. 203개, 204개, 212개. 이 과원은 모두 239개의 균 달렸다. 239. 아니, 지난해엔 245개가 달렸었는데 6개가 모자라지 않는가? 이 어찌된 일인가? 아, 예. 지난밤 비바람에 몇 개가 떨어졌지 뭡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했어야지. 아무튼 올해는 245개를 채워서 납품을 해야 하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도 채워야 합니까? 아니 몰라서 그러나 이 귤은 자네의 귤이 아니라 나라에 바칠 귀한 귤이네. 그러니 노랗게 익을 때까지 잘 기르고 귤 개수도 작년에 맞춰 채워 놓아야 하네. 알겠는가? 예. 가네. 아니 아무리 나라님 잡수실 귤이라지만 없는 걸 어디서 채우란 말이야. 그리고 지난 봄엔 그 꽃숲까지 새어가질 않나? 까마귀 참새밥이 된 걸 어떻게 채우란 말이야. 아유 이 왼수 같은 귤나무들. 아이고. 이렇듯 당시 귤나무는 농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애물단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기 때문에 귤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갖가지 방법들을 찾기에 이릅니다. 허허, 무심한 하늘. 그래,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진상의 역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뿐이야. 한참 뒤, 농민이 들고 온 것은 펄펄 끓는 물.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은 바로 끓는 물을 나무에 뿌려
귤나무 자체를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원수 같은 귤나무들아! 그런가 하면 소금이나 독한 약잿물을 뿌려 자식 같은 감귤나무를 고사시키기도 했죠.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의 열매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렇게 고통을 주는 건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열매가 잘 열리는 방법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면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도 혹시 나라에서 그때 연구사님 계셨으면 이런 걱정 없었을 텐데. 그럼 열리게 해드렸을 텐데. 지금 저 당시에는 작년에는 아까 보니까 뭐 200 몇 개 39개였는데 달렸는데 올해는 245개. 올해는 줄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해거리를 한 거거든요. 사실 감귤이 해거리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 해 많이 달리면 그 다음에는 이 힘이 좀 떨어져서 덜 달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아마 저것도 그런데 제가 볼 때 200 뭐 해봐야 한 열 몇 개 차인데 저 정도면은 아주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해거리 하게 되면은 뭐 한 500개 달렸다가 그다음 해에는 뭐 한 50개 달렸다가 이렇게 해거리 하는 건데 저 농부 저분은 아주 그래도 관리를 잘 한 거 아닌가. 올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핍박을 했네. 아까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또 감귤도 뭐 병해충 없이 아주 깨끗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종 때 진상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나마 제주 사람들은 편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굳이 감귤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진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 감귤이 없었다가 일본에서 아까 감귤 모목을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부흥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재래귤의 시대가 아까 그 가보 개혁 시점에서 이제 저물고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서의 감귤이 이제 도입을 맞이를 하거든요. 그게 1910년 전후에 그렇게 도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지 감귤인 거예요? 노지 감귤은 사실 이 밖에다가 키우면은 노지 감귤인 거예요. 뭐 한라봉이라든가 레드향을 노지에 키우면 그것도 노지 감귤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노지 이 감귤은 보통 뭐 조생원주를 많이 먹는데 사실 이 조생원주는 원래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중국 절강성 지역의 원조우라는 그 지역에서 거기가 원산지인데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개항이 빨랐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빨리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감귤을 육종하는 그런 기술도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느 정도 개량이 된 다음에 우리가 먹기 좋은 그런 품종으로 개량이 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하계사님 말씀하셨지만 한 100여 년 전쯤에 프랑스 신부 다케라는 신부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건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케 신부님이 이제 천주교의 사제이시면서 식물학에 되게 능통하셨던 식물학자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에 교류했던 분이 일본에서 활동하셨던 위르방 장포리 신부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오모리현이면은 지금 일본 그 북단이잖아요. 상당히 추운 그 일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신부님이 식물에 관심이 많으셔서인지 1900년도 초반에 제주도를 한 2~3번 정도 방문을 하셨어요. 타케 신부를 만나러. 그때 만나면서 제주도 상황을 딱 보시더니만 여기에 뭐 이게 좀 이거 하면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타케 신부님이 제주 왕벚꽃나무 묘목을 그 포리 신부님한테 보내고요. 그 답례로 미장개운주 14주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제주도 서홍동에 있는 그 면영의 집인데 지금은 당시 그 홍로성당, 서홍성당 뜰하게 14주를 식재한 게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계량종 감귤의 이식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케신부와 감귤나무 이야기를 이야기의 제주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제주는 참 아름다운 곳일세. 거기다가 이 꽃과 나무가 있어 제주가 더욱 아름다운 게 아닐까 하네. 제주에서 자라는 왕벚나무일세. 내 성인이 달게 받아주시게. 다케 신부는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제주 왕벚나무를 선물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일본 친구에게서 소포 한 상자가 배달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름 모를 나무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보내준 제주산 왕벚나무는 잘 받았네. 이건 그 보답으로 보내는 것이라네. 온주 밑강이라는 건데 그 맛이 아주 새콤하면서도 아주 달지. 아마도 자네 나라 오렌지를 만난 듯 할 걸세. 이렇게 해서 제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감귤나무. 이때 다케 신부가 받은 감귤나무는 모두 해서 14그루입니다. 저 14그루 지금 제주도에 아직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19년도인가 이제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제 감귤나무가 물론 수세가 좋긴 하지만 어쩌다 보면은 생을 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다 고사해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제주가 이제 제주 4.3 있었죠. 네. 6.25 있었죠. 그러다 네. 보면 네. 감귤나무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귤이라는 게 꾸준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어떤 사업이에요. 농사긴 하지만 그런 어떤 연속성이 좀 필요한데 1913년도입니다. 니시모토 씨라는 분이 미네라는 사람과 힘을 합쳐갖고 서흥동에 한 기록으로는 2만여 평에 가까운 진짜 정말 큰 과수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제주 재래종이 아닌 새로운 품종들을 가져와갖고 이제 서흥동에서 이제 과원을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과원을 만드신 거죠. 그 과원이 한 20-30년 운영이 되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즈음 해서 그 일본 분들이 그걸 두고 가셨어요. 그때 그 농장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농장 관리랑 경영을 좀 도와주셨던 분이 서귀포시 강창학 선생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만 그분의 부친이셨어요. 강서구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다가 1948년도쯤 해서 강창학 선생께 이제 농장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농원이란 타이틀로 제대로 이제 규모 있게 과원이 운영이 되는. 2만여 평. 네네네.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뭐 일본 자본가나 아니면은 그래도 역량이 있는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에 역량이 있는 분들, 독지가들이 뭐 한온 일대라든지 서흥동 일대에서 자기 과원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6.25 동란 이전에 한국전쟁 이전에 그런 4.3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일제 패망 등등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 사업을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갖고 당시 그래도 끝까지 버텼던 분, 예, 그분들은 상당한 성공을 봤다고 합니다. 분홍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네. 가장 많이 감귤나무를 심고 재배했던 때가 최근 들어서 보면 뭐 1960년대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제주도 자체가 특히 한라산 남쪽 자체가 감귤 산지로서 선색이 없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여기는 감귤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중앙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연두 순시 방문 이후로부터 이제 집중 조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지금 감귤 이제 농업기술원이죠. 그때 59년도인가에 도농사원에서 감귤 묘목 증식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었고요. 유장춘 박사께서도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장을 하시면서 감귤 재배 기술 관련된 교본을 한 권 발간하신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는 뭐 주변에서 농민들끼리 힘을 합치는
농협의 어떤 조합 결성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인재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인농학부가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만들어져 갖고 기술 인력이 이제 보급되는 그런 어떤 영향도 뭉쳐져 갖고 성공 사례로 변모하지 않았나. 그게 1960년대가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묘목이 이제 그냥 우리가 감귤 씨를 심어가지고 그 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대목이라는 걸 써야 돼요. 대목? 우리가 알고 있는 탱자라던가 그런 대목이라는 거는 감귤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감귤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대목을 이용하는데 그 대목을 이용함에 의해서 이제 더 이제 과실이 잘 달리고 당도가 더 좋아지고 하여튼 그런 감귤이 품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귤 묘목을 그 당시에 선물로 받거나 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귤이 사실 이 제주도 감귤 산업 발전에 굉장히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하여튼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그 감귤 굉장히 큰 부흥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감귤나무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아니 진실 씨 맞춰. 왜요? 안다고요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에요? 거위나무? 영상 보시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왔다. 아이고 우리 상수 왔구나. 방학한 생이로구나. 예. 올해도 귤이 하영 열었수다. 예. 어게. 아이고 이 귤랑이 우리 집 기둥이야. 이 귤랑 어시면 네 대학 학자금 어떤 보내 그니게. 맞수다. 나 주변에도 보나니 이 귤랑 하나로 대학 온 아이들 하십디다. 경원한 이 귤랑 봄이니 대학나무 햄신이. 아니 당시 감귤나무 한 그루 가격이 얼마였길래 대학 등록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1968년도 기준 서울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대략 한 14,000원, 14,000원에서 한 3만 원 사이쯤 됐어요. 제일 좋은 대학교로 또. 근데 이 당시 감귤 한 10kg 가격이 한 2,400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감귤나무 하나에서 한 60kg에서 한 70kg 정도 생산이 된다고 치면 이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14,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 감귤나무 하나에서. 딱 진짜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이다. 나무 한 두세 그루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박물관으로 자료를 기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토평에 거주하시는 고 오봉국 선생님께서 이제 영농일기를 한번 기증을 하셨는데 제가 71년도 책자를 한번 펼쳐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원래 첫 수학을 봤는데 뭐 한 3, 4만 원을 수학을 봤다. 아주 작은 과원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거든요. 아버지가 대학을 71년도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얼마나 내셨어요? 물어보니까 진짜 학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저도 진짜 대학나무였어요. 그 당시 일단 뭐 소득 면에서 보면 제주 도민 전체의 한 20%에서 30% 그리고 농업 전체 소득의 한 60~70%를 차지할 정도였고 그리고 처음에 한 60년대에는 한 100헥타? 100헥타 정도에서 한 10년 사이에 거의 한 1만 헥타까지 그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배네요. 그렇죠. 근데 묘목 구하기가 힘들었다면서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구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제일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런 애착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감귤 묘목 같은 것들을 이제 선물을 이제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귤 묘목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제주도 감귤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선물로 감귤 묘목을 줘요? 그렇죠. 제일 제주인들이 조직한 제주개발협회라는 어떤 민간 조직이 있었고요. 그 조직을 통해 갖고 허인옥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은 거의 한 300만 그루
묘목이 이제 말 그대로 제주 도내로 도입됐다라고 추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연구원님 걱정이 하나 있는데 요새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육지에서도 한라봉이 나오고 뭐 귤이 나오고 제주랑 비슷한 품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제주가 경쟁력을 잃을까 좀 사실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제주 감귤 또 육지에서 나는 감귤 혹시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 품종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거기도 뭐 온주밀감이 있고 망감류가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지부보다는 제주가 감귤을 재배하기에는 기후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좋은데 최근 들어서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레드양 열과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기온이 이렇게 평년보다 굉장히 높게 경과가 되면서 레드양 열과라던가 뭐 부피과 또 뭐 여러 가지 병해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제주 감귤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배 면적이 한 2만 헥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가 수가 한 3만 호 그 정도 되고 있고 이제 노지 온주밀감 면적은 조금씩 이제 줄어가는 추세이고 망감류는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도 요즘은 한라봉이 제일 좋던데 난. 망감류. 한라봉 제일 좋죠. 맛있고. 네. 망감류가 아무래도 온주밀감보다 수익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면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제주만의 감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 기호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맛있는 감귤을 이제 원하고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품종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 외국산 품종을 갖고 오질 못하거든요. 이제 로열티를 물고 그거를 지불을 하고 그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품종 자급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도 그렇고 감귤 연구센터도 있지만 그 새로운 품종들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만들어셔야죠. 그래서 뭐 새로운 품종들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새로운 품종 저희 기술원에서도 지금 최근에 한 6품종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럼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뭐 출시회 같은 것도 하나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녹화가 끝나면 또 현장 평가회가 있어서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제 개발된 품종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저 너무 기대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품종들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니까 우리만의 품종이 필요한데 그럼 이거는 일본 품종이 아니고 정말 우리만의 기술로 개발한 우리나라 품종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2011년도부터 이제 감귤 교배 육종, 이제 교배 육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년쯤 걸렸어요. 10년쯤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개발이 됐는데 자 보시면 이쪽부터 할까요? 이쪽 보시면은 이게 가을향이라는 품종입니다. 가을향이고 지금이 딱 성숙기예요. 지금 먹기 살짝 들어봐 주세요. 예, 지금 먹기 아주 좋고. 한라봉이랑 그러니까 한라봉 같아. 비슷한데? 모양은 좀 한라봉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뭐 껍질 까기도 아주 쉽고. 한번 저 해볼까요? 모양은 진짜 한라봉이고. 저도 보고 싶어요. 한라봉 아닌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게 가을향. 가을향. 여기 위에 파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거 망감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망감류는 노랗게 돼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과즙이 팍 나. 여기는 좀 착색이 조금 덜 됐지만 네. 안에 과육은 완전히 성숙이 됐어요. 근데 이게 향은 한라봉 향.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라봉 향이네요. 우와, 이런 신품종을 먹어보다니. 아니, 이렇게 껍질이 잘 안 까지면은 엄청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어떠세요? 전 오늘부터 이겁니다. 가을향? 저는 한라봉을 이기는 것 같아. 브릭스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브릭스 당도가 한 13브릭스 조금 넘게 나옵니다. 지금 시기에 그렇게 나오고 12만 넘어도 굉장히 단 건데. 사람량이 1% 미만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먹어보면은 굉장히 달콤한 그런 맛이.
또 다른 거 있나요? 자, 보시면은 이 품종은 지금 설향이라는 품종인데 이거는 색깔이 조금 푸르죠. 이 품종은 1월 중순에 수확하는 그런 품종. 아, 지금 덜 익은 거죠? 네,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것도 13브릭스 이상 아주 다 익으면? 예, 한 15브릭스까지 나옵니다. 더 달겠네요. 네. 덜 익었으니까 오늘 맛은 패스. 이 품종은 지금 오늘 평가회를 하는 품종이 이 품종이거든요. 달코미라는 품종. 달콤이. 약간 황금양 모양이 비슷해요. 황금양하고는 또 예전에 그 좀 못생긴 레드야? 제주에서 재배했던 새토미라는 일본 품종이 있어요. 이거 황금양에 새토미를 교배를 해가지고 만든 품종입니다. 그러면 새토미하고 좀 비슷한데 이것도 굉장히 당도가 14브릭스 이상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하나 드셔보시고 자, 이 품종은 우리향이라는 품종이고요. 너무 예뻐요. 네, 모양이 참 예쁘죠. 이 품종도 마찬가지 황금양하고 레드향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이고 이것도 한 13브릭스 이상 당도가 나오는 그런 품종이죠. 보통은 다 13브릭스 이상 나오게 되네요. 사실 저희가 연내 출하형 그러니까 12월 그 해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황금양을 이제 대체할 그런 품종을 선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황금양보다 당도가 높고 껍질 까기 쉬운 것들 위주로 황금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죠. 머지않아 우리 품종이 저희가 이제까지는 품종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저희 제주 감귤을 품종을 수출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야, 달콤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더 맛있네요. 나도 이거. 바꿨어요. 우리향인데 우리향? 달콤이. 아, 너무 맛있다. 아니, 정말 제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올해 감귤박물관도 새 단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6월 27일입니다. 리뉴얼 오픈을 했고요. 역사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재미가 없는데 저희가 일본에 비해서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감귤 산업이 한 100여 년 정도가 뒤처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보셨지만 다 따라잡았습니다. 다 따라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생생한 역사를 저희 박물관 전시실 안에 우리 감귤 산업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모해 왔는지를 전시를 했거든요.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또 재래종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네, 재래종은 아마 농업기술원의 정보전 차원에서 일단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박물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 옛 선인들이 어떤 식의 감귤, 어떤 종류의 감귤을 키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갖고 재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제 감귤국의 명성을 다시 되찾고 이어나가야 할 텐데 그럼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두 분은?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문화융합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이랑 예술 그리고 문화 일반과 어떤 귤이 접목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융합을 통해 갖고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간다면 우리 제주 감귤 브랜드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감귤 박물관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역사도 좀 알고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현장에서도 직접 이 맛도 보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부심의 문제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던 이 감귤 농사가 정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뜻깊은 몸짓이었다. 그 역동성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현대가 종자 주권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감귤도 우리만의 그런 품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품종들도 지금 도내 한 42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선발대로 이제 나서가지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재배 면에서는 실력들이 있는 분이라서 이 품종들의 제 특성을 아마
잘 이제 나타나게 이제 재배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품종들이 많이 이제 재배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든 품종이 이제 우리 품종으로 다 재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단히 또 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농사도 공부를 해야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신품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농부들도 매일매일 농업기술원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또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감귤 박람회, 국제박람회가 열렸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올 줄 알았거든요. 외국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귤의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주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제주 감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귤의 향과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 뭐 하나 준비했는데 해도 돼요? 네. 네. 뭐 또 감귤 홍보. 감귤 홍보해야죠. 이제 귤철인데. 자,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단 제주 감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들 드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 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 각종 모임으로 많이 바쁠 시기인데 감귤이 또 숙취 해소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네, 숙취 해소도 좋은 감귤 많이 드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